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한 명, 공범 한 명이 체포가 됐고 나머지 2명만 이제 해상 도주에 성공해가지고 남쪽으로 들어왔는데 돌아와서 한 마디가 이거였다고 하죠. 우리 귀순하러 왔습니다라고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거죠. 또 한 가지 팩트가 있어요. 그때 16명을 죽이고 바로 여기로 간 거야 아니에요. 나머지 2명만 이제 해상 도주에 성공해가지고 남쪽으로 들어왔는데 돌아와서 한 마디가 이거였다고 하죠. 우리 귀순하러 왔습니다라고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거죠. 또 한 가지 팩트가 있어요. 그때 16명을 죽이고 바로 여기로 간 거야 아니에요. 거기 자강도에 뭐 어지고 가려고 했다. 한 명이 뭐 체포됐다 이렇게 항구에 입항했다가 2, 3일 후에요. 이 사람들이 김책항에 다시 입항했다가 한 명을 내리고 예예예 그런 과정에 한 명이 체포된 거예요. 아, 그러면 잠깐 바다 해상에서 체포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고. 항구에 들어갔다가 예예예 항구에 들어갔다가 이게 맞지 않는 게 이 북한 배는 3가지가 있어요. 국가배. 그다음에 개인이지만 내가 만들었지만 등록은 어느 기관에다 해놓고 어느 단체에 놓고 운영하는 배. 그다음에 기관 소속 배, 완전히 기관 소속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항구 모습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오징어 배 이게 19명이 나갔잖아요. 19명의 부인들이 다음 날부터 다랑이 들고 항구에 나와 살고 있어요. 오징어 들어오면 바다 가서 말리려고 그게 북한 항구의 모습이에요. 여기하고 달라요. 언제 들어올지 전화 연결도 못하니까. 그 모습이 정겹기도 하는데 북한의 모든 바닷가는 여자들이 다 다랑이 하나씩 있고 하루 종일 기다려요. 아침부터 새벽까지. 그게 그런데 16명 죽이고 입항을 할 수도 없거든요. 아, 진짜 불안하다. 그 아주 16명 죽은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데 가족들이. 그러네.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또 출항을 또 어떻게 하고 이 배가 뭐 렌터카도 아니고 말이야. 천장이 바뀌었어 이제 주인이 다 죽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나왔다. 이게 하나도 안 맞아. 그러네, 진짜. 하나도 안 맞아. 가족들이 있을 거죠. 거기다 대고 거기 있는 뭐 경찰이든 뭐든 이런 사람들 뭐 뜯어먹을 거. 아니, 안 맞아. 북한이 어떤 나라? 아유. 잡혔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확 오지. 실제로 정부가 이 같은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잖아요. 그때 저희 기자들이 물어봤던 게 그럼 김책항에서 이 둘이 선장에 박혔는데 어떻게 다시 탈출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답변을 정부가 제대로 못 내놨어요. 그래요? 이게 하나도 안 맞아. 그거 어떻게 하세요? 일단 그 3명이 지금 16명을 죽인 사건이잖아요. 근데 이게 아무리 기민하게 행동하고 조직적으로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남는데 혹시 역사적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좀 비견될 만한 사건들이 좀 있었나요? 예. 1996년 6월과 8월에 가장 유명한 페스카마오 선상 반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조선족 6명이 나머지 한국인 그리고 나머지 그 국적에 있는 11명을 하나씩 떼어내갖고 살해했던 사건입니다. 페스카마오 선상 반란 사건이고 뭐 그 외에도 다른 외국에는 이런 비슷한 선상 반란 사건은 많이 존재를 합니다. 이 배라는 공간이 사실은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이 사건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배라는 공간에서 외부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심리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가 아주 똘똘 뭉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기습적인 형태의 선상 반란은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있어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분명히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은 좀 안 맞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그 소수가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기습하는 거죠. 기습해서. 범죄 자체는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선례도 있다. 예, 선례도 지금 있고 전후의 가능한. 맥락에서의 그 의문은 아직 해결 안 된다. 그러니까 맥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상 반란 자체는 해왔고 존재해왔던 겁니다.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를 안 했지만 그 유엔 인권사무소에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어요. 보내지 말라고.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 정부가 뭐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죄인 인도 협정 이걸 얘기했던데 범죄인 인도 협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요. 우리는 사형제도가 없는데 저쪽에 사형제도가 있다. 우리가 뭐 범죄인 저쪽에 인도를 했는데 당연히 저쪽에서 사형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하면 넘겨주면 안 돼요.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들이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혐의가 있으면 우리나라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선고를 내리면 되는데 그냥 자백 하나 가지고 넘겨버린 거잖아요. 사흘 만에 넘겨버립니다.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우리는 북한하고 체결이 안 돼 있죠. 이것도 안 돼 있어요, 솔직히요. 안 돼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할 수가 없죠. 아무튼 이것도 3일이네요? 그렇죠. 우리 측에서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추방 결정을 내렸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선언을 납부한 지 3일 만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통해서 북한에 얘기를 합니다.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추방을 할 것이다. 했더니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고 하죠. 우리 조선 선원 2명을 보내주십시오. 라고 대답을 했고 우리는 돌려보내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.